미국 한인 은퇴자들을 만나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들이 특별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도 더 좋은 집에 살아서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하게도 서두르지 않는 시간의 결이 있었고 하루의 리듬이 몸에 배어 있었다. 아침을 여는 방식이 있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이 있었으며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드는 약속이 있었다. 그 공통점은 은퇴 이후를 견디게 하는 준비가 이미 삶 속에 깔려 있었다는 점이었다. 직장을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시작되는 공백을 그들은 미리 예상했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오래전부터 연습해왔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처럼 보였다. 반면 한국에서 만나는 많은 중년의 얼굴에는 다른 긴장이 흐른다. 은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지고 통장을 열어보며 한숨이 깊어진다.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불안이 하루를 잠식한다. 그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을 다루는 방식에서 갈라졌다. 미국의 한인 은퇴자들은 일을 내려놓기 전부터 하루를 설계하는 연습을 했다. 자원봉사나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감각을 유지했고 취미를 취미로만 두지 않고 삶의 축으로 키웠다. 가족과의 역할도 미리 재정의했다. 누군가의 부양자이자 성취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연습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신을 소개할 문장이 남아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은퇴가 곧 역할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체성을 키워온 사람일수록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잃는다. 실제로 50대 후반에 퇴직한 한 남자는 출근하던 시간에 습관처럼 눈을 떴다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불을 덮었다고 말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사라졌다. 그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이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초반에 은퇴한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마지막까지 회사에서 책임을 다했지만 은퇴 후에는 집 안에서조차 자신의 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침에 남편이 신문을 펼치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늘 재무 계획만 떠올렸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가장 부족했던 준비가 무엇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살아보는 연습이었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은퇴를 앞두고 삶의 중심을 서서히 이동시켰다. 회사가 차지하던 비중을 줄이고 관계와 루틴을 키웠다. 그래서 직함이 사라져도 하루는 무너지지 않았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은퇴를 미래의 사건으로 미뤄두고 있다. 언젠가 올 그날을 대비해 숫자를 쌓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그날의 아침 공기를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쉼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의 시작이 된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은퇴 이후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감각, 하루를 채우는 작지만 확실한 약속, 누군가와 나누는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이 모여 노후의 안정감을 만든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이 보여준 것은 완벽한 노후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다.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옮겨가야 할 삶의 자리다. 그 자리를 미리 그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퇴직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비어있는 하루 앞에 홀로 서게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은퇴한 나와 미리 인사를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선 이야기에서 미국 한인 은퇴자들의 공통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왜 은퇴를 앞두고도 이렇게 불안해지는가? 그리고 그 불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많은 한국의 중년들은 은퇴를 경제적 사건으로만 인식해왔다. 언제 퇴직금을 받고 연금이 얼마 나오며 통장에서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계산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그 돈으로 살아갈 하루의 모습은 비워둔 채로 남겨둔다. 그러다 보니 은퇴라는 문을 여는 순간 삶의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은퇴를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일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관계의 중심을 바꾸며 하루의 리듬을 재구성했다. 직장에서 어떤 인정과 소속감을 다른 형태로 옮겨 심는데 오랜 시간을 썼다. 그 결과 은퇴 이후에도 삶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이 준비가 구조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부족했다. 회사는 오랜 시간 개인의 삶을 흡수해왔고 사회는 중년 이후의 역할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동시에 공백을 맞닥뜨린다. 이 공백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언어를 잃는 데서 오는 혼란이다. 실제로 은퇴자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돈이 부족하다는 호소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이다. 이는 노후 불안의 본질이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삶의 구조 붕괴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퇴 이후에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장면을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창한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정기적인 봉사 일정일 수도 있고 매주 만나는 소규모 모임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키워온 취미 활동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정들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역할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의 은퇴자들은 여전히 준비의 기준을 자산 규모로만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은퇴를 실패로 여기고 반대로 일정 금액을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충분한 자산을 갖추고도 깊은 공허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돈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지만 삶의 내용을 대신 채워주지는 않는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이후의 시간은 길수록 무거워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은퇴 준비의 정의를 다시 쓰는 일이다.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일을 내려놓은 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무엇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이것은 은퇴 직전에 급히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변화다. 회사 밖에 나를 설명하는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직함 없이도 이어지는 관계를 키우며 일하지 않는 날에 나를 낯설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일찍 던졌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삶으로 옮겼다는 데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여전히 끝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방향 전환에 가깝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건너뛰면 우리는 속도만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칼럼을 읽는 누군가가 아직 현역에 있다면 은퇴를 두려움의 목록이 아니라 연습의 시간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이미 은퇴를 맞이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고 싶다. 하루의 작은 역할 하나, 관계 하나를 다시 세우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은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언젠가 맞이할 그 시간 앞에서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